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간 경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경.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경이죠.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 7번째 천간 경이라는 글자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된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금 다음이니까 당연히 8번째 글자가 되면서 얘는 경금하고는 달리 음에 해당되는 금, 음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경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오행을 뒤에다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입에 붙어야지만 사주를 볼 때 뭔가 서로 육친 같은 것도 엇갈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게 모름지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금 하나는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는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되겠고요.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에 해당이 되는 이런 글자가 되는데, 하나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양의 성질,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좀 거센 남성스러운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은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여성스러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 같은 쇠이라 하더라도 무쇠, 강철같이 좀 단단하고 거친 그러한 금이라고 해서 이거를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음금, 신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금이면서 뻣뻣하지 않고 조금은 뭐랄까 온기도 있고 좀 미적 감각도 있는 그런 금을 뜻해요. 그래서 그런 금 뭐예요? 주옥이라든가 금은 보화 같은 것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모양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쓰임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완철금, 쉽게 말해서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경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단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뭐랄까 우락부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무쇠를 갖다가 강철을 갖다 여러분들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쓸 수는 없고, 이걸 갖다 반드시 내가 필요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절여서 쓰는 큰 범종을 만든다거나 해서 이렇게 용도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경금, 그 단단하고 거친 금을 갖다가 용도 있게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말하는 거죠. 화를 봐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화는 양화인 병화라기보다는 음화인 정화가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강철을 갖다가 단련하기 위해서는 일정 온도가 도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도 내지는 700도 이상, 1000도 이상 이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열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토치불 같은 거 아니면 가스불 같은 것도 물을 끓일 정도지만은 큰 쇠를 갖다가 시뻘겋게 달굴 정도의 그런 온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 연료를 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또 대장간 같은 데 가면 풀무질이라고 하죠. 풀무질 해가지고 온도를 막 1000도 가까이 올려서 쇠를 단련해서
경금을 갖다가 무쇠를 홈이라든가 이런 칼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 간목을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석, 반지, 귀걸이, 결혼 반지, 결혼 예물, 결혼 시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안경, 안경테, 핸드폰, 뭐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금으로도 볼 수 있죠. 플라스틱 같은 재질도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들 있죠. 예를 들면 아이폰은 알루미늄 재질 바디로 만들지만은 우리 삼성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가지고 이렇게 바디를 만들죠. 뭐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을 참 이쁘게 거의 뭐 금속 재질 비슷한 어떤 재질로 만들어서 보기에 좋고 매끈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 다 신금으로 보는 겁니다. 신금. 근데 또 강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는 경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강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PVC 관 같은 거 있죠. 건설 현장에서 쓰는 거 그런 건 거의 뭐 쇠하고 맞먹을 정도로 강도가 탄탄하거든요. 그런 거는 경금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병으로도 술병을 만들죠. 플라스틱으로도 술병을 만들죠.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플라스틱을 또 목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이기 때문에 어떤 플라스틱 액정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신금으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신금은 이미 만들어진 금은 보화이기 때문에 화를 보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누는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르고 그 성향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경금은 대체적으로 정화를 쓰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신금은 대체적으로 임수를 쓰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가 대체적이라고 했지 100%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금도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무토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신금은 화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것이고 신금과 예외적으로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경금은 정화, 신금은 임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이 들어간 지 아직은 안 됐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역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4월, 5월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면서 바로 사오미라고 하는 권역이라고 하죠. 권역, 여름이라고 하는 뜨거운 계절이면서 화가 굉장히 열기를 가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오미월은 이거는 화왕절임에 반해서 화가 왕한 화왕절임에 반해서 미월은 4개월 중에 하나로서 이거는 토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가 왕한 계절이죠. 근데 미월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뜨거우면서 토가 왕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모래사장 같은 데서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모래가 아주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를 바로 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5미월은 그야말로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미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금이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관성이 왕한 계절이지만 미월은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 왕한 계절이 됩니다. 같은 열기가 있다 하더라도 4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일간을 극하는 관계에 있지만은 미월이라고 하는 토는 뭐예요? 일간을 생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조금은 이미지라든가 느낌이 좀 달라요. 4월, 5월은 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 계절이라고 하면 미월은 화는 조금 약해지면서 나를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4월, 5월보다는 미월이 경금이 어떻게 돼요? 일간 자체가 생기가 있고 생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월 자체가 미토 자체가 조토라고 했죠. 조토 마른 땅 내지는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를 뭐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조금 박약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월이 지나고 바로 뭐예요?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왕절이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만은 않고 이렇게 되면 경금 자체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건토인 미토가 경금을 생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토가 왕한 계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왕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월에 토가 다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다시 많아지거나 지지로 진술충미 같은 것이 또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인성이 경금을 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토다 매금에서 토가 금을 갖다가 매금시키게 되죠. 또 경금으로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화생토 토생금에서 오히려 토를 갖다가 더 많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가 많아지는 것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또 생조해 주는 그런 역할도 없지 않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보이지 않게 모두 있어 줘야 된다. 수도 좀 있어 주어야지만 수가 또 있어 주어야지만 마른 미토를 갖다가도 윤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가 윤토가 되어야지만 간목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좀 뜨거워질 수가 있으니까 지지로 자수 해수 정도 아니면 하다못해 진중에 있는 개수 축중에 있는 개수 정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월의 경금을 정리를 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면서 토가 많아지는 것을 간목이 막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점 정도의 수가 있어서 미토를 윤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간목도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미월의 경금 다른 모든 사주를 갖다가 만들어진 사주를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보는 건데 어떤 사주가 토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사주는 토가 잘못된 것이고요. 어떤 사주가 미월의 경금인데 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목이 병이 되는 것이고 미월에 경금이 태어났는데 화가 너무 많다. 자, 그러면 그 화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같은 비견겁제인 금이 있어서 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토가 많다라고 하면 다시 목이 좀 세력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주를 봤는데 그와 같은 사주가 많지 않던데요. 그렇게 정화 간목 예를 들어서 개수 한점 갖춘 사주가 많지 않던데요. 당연히 많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주는 잘 갖춘 사주고요. 그와 같은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사주 잘 안 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뭐가 뭐하러 사주를 잘 보겠습니까? 근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주를 잘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주를 갖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국세가 좋은 국세들 많지 않은 사주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와 같은 사주를 좀 보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런 사주들이 중화를 이룰 데 있어서 중화를 이룬 데 있어서 이렇게 좀 갖춘 사주들을 여러 번 임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주는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중화를 이룬 사주보다는 좀 중화를 잘 이루어서 중화를 잘 갖추어서 사주를 잘 갖춘 사주를 많이 보는 것이 사주를 볼 때 일단 자기 실력을 늘리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금인 경금일간이 토왕절인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은 양금이 되겠고 양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미토는 토 중에서도 진술충미 토 중에서 음토가 되죠. 음토, 음에 해당이 되는 토, 음토. 그래서 음토에는 지지로 축토라고 하는 것, 미토라고 하는 것이 음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 인성이죠. 인성. 근데 양대 음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자로 붙여서 정인, 격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데 미월 같은 경우 토가 왕하고 일간이 토에 비해서 약하죠. 미월의 경금을 약하다고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원령을 득한 토에 비해서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왕 자세로 보죠. 모왕 자세로 볼 수 있지만, 근데 모왕 자세 다시 토가 무토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진술충미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금의 이 미월의 뜻은 정인격에 자치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무왕자세 토다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일단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정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토가 많아지는 것, 즉 토다 매금 무왕자세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간목도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주 같은 경우는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다시 보게 됩니다. 축토, 미토는 건토 마른 땅이지만 축토는 저기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습토가 아무래도 미토보다는 좀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축토 미토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첩신되어 있으면,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축 및 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중에 있는 개수가 깨지게 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의 경금이 토가 왕한 중에 다시 이렇게 축토가 있어서 축 및 충이 되게 되면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시 많아지기 때문에 토후 매금될 수 있다. 단 한 가지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은 뭐냐면 무토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로토 충미충이 돼서 토가 많아지는 것만 가지고는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키지는 못합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을목 이 토를 갖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경금과 을목이 서로 탐합하려고 해요. 서로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을목이 토를 갖다가 제하려고 하지 않죠. 또 특히나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을목 가지고 이 토를 갖다가 제할 수 있는 공력도 힘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신금이 을목을 갖다 극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같은 국세에서는 을목을 갖다가 신금이 극해서 제거시켜 주게 되면은 경금하고 을목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오히려 을목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오늘 명식 중에 좋은 것은 일지 자체가 신금이죠. 경신일주. 경신일주는 뭐라고 그럽니까?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쁘다고만 보지 마시고요. 토가 많은데 다시 일간이 왕해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토가 왕한 것보다는 그래도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금이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부력 쓰지 않는데 임수라고 하는 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에 뿌리를 두죠. 일간이 이건 굉장히 왕한 겁니다. 미월에 축토까지 있어서 충이 되지만은 인성이기 때문에 경금이 어느 정도 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로 이건 경금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관성을 봐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먼저 병자시를 보게 되면 일단 병화가 투출되는데, 요거 미월의 병화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게 되죠. 하반월은. 그래서 이 상반월은 언제냐면,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 대서절부터 이제 입추 전까지를 이제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소서절은 그래도 화가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가 미중 정화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충미충으로 인해서 정화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세력이 뭐 완전히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투출된 것 좋을 것이 나쁠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땐 병화보다는 정화가 투출되는 것이 좋고요. 자진을 합수해서 수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물론 경신일주 경금이 나쁘지 않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정도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썩 국세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병술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병화 자체가 술중정화, 미중정화는 좀 날아갔지만 병화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왕절에 충미충에 술토까지 있으면 이건 토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을목은 날아가서 없어졌고요. 토가 많아지는 것을 간목이 있어서 좀 제해줘야 되는데 간목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정화도 없죠. 술종정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용신이 너무 박약하다라고 보죠. 이렇게 되면은 겁은 좀 많은데 목적의식이, 목표의식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축시 정화가 투출되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충미충에서 미중정화가 날아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뿌리가 없고요. 간목이 있으면 좋은데 간목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정화가 살아나야지만 정화가 쓰임이 생길 수 있겠고, 같이 또 정화 투출된 시간, 정해시가 되면 이 마찬가지로 정화가 뿌리를 얻어야 되죠.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정화가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좀 만나지 않아야 생기는 어떤 생시냐면 무인시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 좋지 못한 거. 이게 바로 토다 매금, 토후 매금이 되는 것이죠. 더하여 이렇게 생시에 이렇게 인목이 있으면 인신상충돼서 경금의 뿌리도 이렇게 상충돼서 날아가 버리죠. 미월에 충미충 돼서 토가 많은 중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는 뭐예요? 경금, 토다, 매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묘시도 좋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기토 투출돼 가지고 정화로서 금을 갖다가 단련해야 되는데 토왕절이 무토 기토 투출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그런 국세는 아니고, 경진시도 일단 화가 부족하고요. 화가 없고요. 다시 토만 많아진다라고 하는 단점. 이모시 한번 볼까요? 이모시, 신사시보다는 이모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오중에 있는 정화를 쓸 수 있습니다. 오중에 있는 정화 하지만은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한 것이죠. 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용도가 생길 수, 이 오중 정화의 용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모시가 됐을 때는 여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좀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신사시 아까 보려고 하다 말하는데, 사중 정화 병화는 조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안 되고, 또 사화는 신금하고 사신합 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뭐 사주가 단련도 안 되고, 또 괜히 수만 많아지게 되면은 뭐예요? 물론 이제 금을 갖다가 설계순세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 하더라도 또 사화가 또 수로화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목화운으로 가서 좀 화가 살아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오늘만 특징적인 것은 아니고요. 신축년 을묘월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충미충이 돼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 을목이 이렇게 신축년 을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병정화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식상이 왕해지는 것이고, 무토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고, 경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 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개수가 또 내일 모레 임수개수 할 텐데 수가 태어나게 되면 또 관살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아지는 토를 갖다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를 잘 살펴보는 것이 신축년 을미월에 태어난 사주의 특징이 되겠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충이 돼서 어느 일간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이런, 다른 예를 들면은 좀 뭐랄까, 출산할 때 있어서는 조금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애가 뭐 이따 태어나는 걸 어떡할 거야. 뭐, 그죠? 그런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을 잘 선택하셔야지만,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사주를 만들 수 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다셨는데, 자기 동생이 있는데, 경우, 경우년에, 뭐, 지금 태어났겠죠. 근데 일주가 임자 일주, 그 다음에 생시가 병오시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병오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이가 한 33살 정도 됐는데 말도 잘 안 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주를 잡을 때 굉장히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잡았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안 보더라도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 사주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임자의 경우죠. 경우. 그다음에 생시가 병오시를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병오시. 그리고 저기 일지가 뭐냐면 무자월이었던 것 같아요. 무자월. 을경합금, 경진인사, 이모개미, 갑신을류. 잠깐만요. 네, 무자월이 맞죠. 사주로 이렇게 경우는 무자월 임자 1인데 생시를 병오시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뭐냐면 어, 임수가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죠. 그 다음에 양인 두 개를 얻었으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거기다 대고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수 자체가 왕하니까 잘 보세요. 임수 자체는 제가 설명드릴 때 임수가 왕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상 잘 맞췄어요. 그리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오화 두 개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병화도 세력이 없지 않아 세력이 있죠. 그러면 사주틀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이 생시를 잡은 오류가 뭐냐면 이거 좌우충을 잡은 거예요. 좌우충. 이것도 좌우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다 깨져버려요. 이거 사지전충이 되잖아요. 사지전충.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여기서 좌우충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오시를 잡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건 을사시를 잡아서 좌우충이 되는 것을 면해야 되는 것인데 같이 연월지로 좌우충인데 생시까지 좌우충을 잡게 되니까 사지전충이 되다 보니까 무토도 약해지고 화도 뿌리가 다 있는 듯 없는 듯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운 자체도 그렇게 남자로 태어났지만 대운 자체도 목화운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충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삶을 살지 않나. 그래서 일시로 충이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잡는 것이 매우 좋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임수가 자원에 대해 양인격에 굉장히 일간이양하고 무토가 투출돼서 임수를 갖다 제해야 되는데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본 것 같은데 역시나 좌우상충을 봤다라고 하면 생시에서는 충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생시에서까지 충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것도 어렵지만 또 남의 사주를 이렇게 이건 출산택일이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잡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해주는 사람이야 돈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사주를 타고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태결할 때는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